네, 컴플렉스 넘버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컴플렉스 넘버 복소수가 무엇인지, 복소 평면에 대해서, 그리고 복소수 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플렉스 넘버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수가 되겠죠. 여기서 A하고 B는 실수가 되고, 여기 J라고 하는 것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죠. 일반적으로 우리 처음에 배울 때는 이제 이 이미지너리 넘버이기 때문에 i라고 하는 표기를 써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은 이제 i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 전기를 다루는 분야에서는 이제 이 i가 전류하고 이제 혼동될 수 있으니까 좀 j를 이제 많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복소수의 집합, 컴플렉스 넘버의 집합, 리얼 넘버의 집합 해서 이 복소수의 이 부분은 복소수의 실수 부분, real part이 되겠고, B는 복소수의 허수 부분이 되죠. imaginary part가 되는 거죠. 네, 이와 같은 거는 여러분들 이미 뭐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나오는 것은 이제 컴플렉스 플레인이 되겠습니다. 컴플렉스 플레인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믿거나 말거나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를 잠깐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뭐 그냥 흘려들어도 상관없겠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에, 처음에는 우리가 수 체계라고 하는 거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숫자를 배울 때 뭐 자연수부터 배우고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직선, 수의 직선, 넘버 라인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래서 수를 이제 기하학적으로 지오메트릭하게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0을 기준으로 뭐 1, 2, 3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리고 이 양수에 대해서 반대쪽 개념이 되는 음수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그래프의 형태로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수직선의 넘버 라인에서 반대편으로 이제 연장을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점점점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기존에는 처음에는 이제 실수만 있었을 때는 이 실수축으로 나타내는 거 이외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복소수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되고, 그러니까 허수가 도입이 되고 복소수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것을 편면의 형태로 그래서 복소수에 해당되는 건 수직선의 형태로 그리자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베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셀이라는 사람. 예, 이제 덴마크 노르웨이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았던 시절에는 아직 그 덴마크하고 노르웨이가 이제 하나의 나라였던 이제 그런 시기였었죠. 그래서 이제 뭐 코펜하겐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덴마크어로 이제 처음에 레터와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투 디멘저널로 여기를 이미지너리 파트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에 언급을 하고, 그거를 이제 페이퍼 형태로 만들어서 최종에는 1799년에 이제 퍼블리시를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 통신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거의 동시대에 또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그 개념을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알겐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스위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1806년경에 또 거의 유사한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 사람은 스위스 사람이었었고, 이 사람은 이제 전문 그 수학자는 아니고 그냥 아마추어 수학자였다고 하는데요. 스위스의 지네바 출신이고, 지네바는 이제 스위스 중에서도 이제 프렌치를 사용하는 곳이니까 여기 있다가 이제 파리로 옮겨서 이제 살았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개념을 이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가우스가 있죠. 예, 가우스도 1831년경에 이런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가우스는 독일 사람이죠. 도이치. 독일 출신이죠. 여러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우스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 표기하니까 이렇게 쓰죠. 근데 원래 가우스는 이제 이름이 독일어에 보면 이제 베타 비슷하게 생긴 그 글자가 있죠. 아베체대 할 때 우리나라가 아니라 영어의 B에 해당되는 값이 있죠. 네. 에스쳇이라고 하는 이제 요게 이제 가우스입니다. 가우스. 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덴마크어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컴플렉스 플레인을 일반적으로 이제 아겐 플레인이라고 하든지 가우스 플레인, 특히 이제 가우스 플레인이라고 보통 이야기 많이 하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가우스라는 이름이니까 가우스 플레인으로 가장 많이 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그냥 컴플렉스 플레인이라고 하면 가장 이제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컴플렉스 플레인에 대해서 복소수를 이제 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까지 좀 믿거나 말거나 딴소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소수를 이와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실수 부분을 이제 x, 허수 부분을 이제 y라고 하면 여기가 오리진이고, 그럼 여기 점점점점 점점점점 해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네, 아까 그 베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베셀이라는 사람이 쓴 페이퍼에 그 이 허수를 표기할 때 i라고 표기를 안 하고 입실론이라고 표기를 했더라고요. 예, 이렇게 표기가 문장 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냥 뭐 믿거나 말거나 입니다. 네, 이렇게 직교적 표기에서 카티자안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폴러 시스템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 길이를 아이고, 자꾸 이상하게 글자가 미끄러지냐. R이라고 하고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R과 세타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죠. 예, 이건 이제 오일러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이 R 값은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크기, 거리가 돼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리고 세타는 이 양의 실수축을 기준으로 몇 도가 돌아갔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크탄젠트 x분의 y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를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물론 여기다가 이제 2파이가 더해져도 똑같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거 r은 이제 우리가 보통 크기라고 얘기를 하죠. 크기. 예, 크기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뭐 영어로 표시를 하면 이제 모듈러스라고도 하고 혹은 뭐 앱솔루트 밸류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르는 값이 있죠. 물론 이제 크기니까 매그니튜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각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규먼트라고 하죠. 혹은 이제 페이즈라고도 부릅니다. 네, 뭐 그냥 용어입니다, 용어. 예. 이렇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다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예. 이게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나타내는 게 사실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지만 이 폴러 코디네이트를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뭘 아냐면 i라고 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 기하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래서 단위 값인 1이 있다고 할 때 1 곱하기 i가 되면 이제 i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i는 여기 i, 2i 이렇게 있겠죠? 뭐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있다고 하면 1에다가 i를 곱했더니 i가 됐다고 하는 것은 1에다가 i를 곱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냈다는 거죠. 그 얘기는 크기가 그대로고 여기가 90도 변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i에다가 또 i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이것도 보게 되면 결과가 뭐가 됐어요? 요게 됐죠. 이건 뭐죠? 마찬가지로 크기는 그대로고 90도 또 돌아간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i에 해당되는 연산이라고 하는 것이 기하학적으로 보게 되면 90도 돌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i라고 하는 게 뭡니까? i는 크기가 1이고 각도가 90도짜리죠. 그래서 이걸 연산해 주게 되면 크기는 곱해지니까 변화가 없고 각도는 플러스 90이 되니까 이렇게 회전하는 것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익숙하게 쓰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획기적이었었던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이제 복소수에 대한 이해도나 이제 그런 것들이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복소수의 연산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간단하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덧셈 뺄셈을 하게 되면 두 복소수의 덧셈 뺄셈, 덧셈은 위에 거, 뺄셈은 아래 거, 뺄셈은 아래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곱셈은 물론 이렇게 직교좌표계에서 카티지안 스페이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것을 극좌표계로 표기를 하게 되면 훨씬 쉬워지죠. 크기끼리 곱하고 각도끼리 더하면 되니까. 아까 전에 있었던 1 곱하기 i라고 하는 것도 1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1이고 각도가 0도인 거에다가 i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1인데 각도가 90도인 걸 곱한 거니까 1 곱하기 1은 1이 되고 각도는 0 플러스 90도니까 90도가 된 거죠. 그래서 1에 90도니까 이게 i인 거죠. 그죠? 훨씬 더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눗셈도 마찬가지죠. 나눗셈도 물론 이렇게 해서 유리화로 해서 풀어도 되지만 극좌표계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회로를 해석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시스템을 해석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자회로나 회로이론, 전기회로를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고, 혹은 자동제어 같은 이제 그런 시스템을 해석하는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극좌표계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훨씬 더 개념을 이해하기도 훨씬 편하고 연산도 훨씬 더 간편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복소수에 대한 리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